아이고, 이제 일 끝났습니다. 낮 동안 내내 생각을 했던 건데, 오늘 뭐 건진하고 관련된 누군가가 나와서 김건희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정신병동으로 빠지려고 그러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정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맺고 끊지를 못합니다. 뭐 주변을 봐도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죽일 듯이 그러다가 뭐 오늘 사과하고 이러면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둥글둥글 원만하게 늘 살아가죠. 그러나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 오늘의 원인 저 두 사람의 욕도들, 그리고 그를 저 역신들을 역모를 일으킨 자들을 따르는 역도들의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든 생각은 한번 바람 지나가고 나면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가장 큰 이런 과거에를 청산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을 보면, 물론 해방 이후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건 너무 시기적으로 너무 멀었고, 그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해서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명박과 박근혜도 윤석열이가 풀어줬죠. 문재인은 풀어주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생기는 거는 공통적으로 퍼지는 어떤 프레임이랄까? 밑밥은 그거예요.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수감이 되어 있고 재판정에 나와서 조리돌림을 당하는 모습을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이제 국격과 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미 이제 탄핵을 시켜서 자리에서 끌어내렸으니 그거로 족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난 솔직히 말해서 저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경제계도 보면 그렇잖아요. 대마불사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경제인들 어마어마한 횡령과 범죄를 저질러도 한 2, 3년이면 다 풀려나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기업들의 전후방 효과라고, 부정적인 면에서의 전후방 효과겠죠.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중소기업들, 마치 저 사람이 없으면은 기업 총수가 어떻게 되면은 그 그룹이 공중분해라도 되는 양 설치면서 경제신문을 필두로 해가지고 나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 한 사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룹이 넘어지고, 그룹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에 딸린 하청업체가 몇 개고, 식솔들을 평균 4명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 명이 길거리로 나앉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동정론을 펴서 결국에는 다 사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저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 국격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 우리를 과연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주자고 자꾸 설레발을 칩니다. 그 이면은 뭐냐면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 나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장 최악의 대통령으로 손꼽는 자가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자는 퇴임 이후를 너무나도 걱정을 해가지고 저런 개망나니 같은 작자를 통제를 못했어요. 그저 자기 몸보신하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퇴임하고 난 이후에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서 방어막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하자마자 여기저기서 톡톡 튀어나와가지고
주접을 뜹니다. 참 보기 흉하죠. 어쨌든 간에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는 것도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영상은 아니죠, 멘트에서 말했다시피 육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하게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육사 출신 몇 명이 잘못했는데 뭐 그 학교 자체가 뭐 문제냐라는 식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듣고 갑니다. 하지만은 그 학교에서 생겨난 그 학풍이라기보다는 영모의 DNA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아직도 하나회라는 존재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어느 학교든 어느 지역이든 가면은 이익을 위해서 뭉쳐지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름만을 바꿀 뿐이죠. 그것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러한 역모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추후에 용서 없이 법이 정한 대로 형을 때리고 그 형을 끝까지 살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되풀이 됩니다. 저 겁내겠어요. 지금 깜빵에 들어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박근혜와 이명박을 용서해줬고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지만은 정권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밖에서 지금 설치고 있는 기독교 극우 종미분자들과 일부 몰지각한 노인네들, 철딱선이 없는 20대들, 이대남이라고 그러나요? 이 표만 해도 대충 모으면 30% 이상이 된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항상 보면은 아무리 등신 같은 놈이라도 30% 이상의 지지는 나와요. 그와 반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30%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0 하면 결국은 40%가 부동층이란 소리인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동층은 그야말로 무리했던 꽃잎처럼 둥실둥실둥실 자기 이익에 부합하면은 그쪽으로 우르르 아니면은 이쪽으로 우르르. 그러니까 조금만 떡밥을 던져주면 얼마든지 땡겨올 수 있는 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런 놈들이 간이 배밖에 나온 짓을 저지르고도 참회를 하질 않아요. 사과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지가 한 일에 대해서 30%의 지지가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변명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40%조차도 내 편으로 만들면은 내가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탄핵 이후에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정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란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도록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아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한 적도 없어요. 그거 무슨 이야기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하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고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이런 그 개 같은 사태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하게 절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뭐 밑에 말단 직원까지 오늘도 이제 인사불이익을 준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일부에서는 또 동정론이 퍼지기 시작할 겁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세계 정세가 어떠네 저떠네 트럼프가 어떠네 저떠네 하는데 언제까지 내란 잡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냐. 이재명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란을 잡는 거는 검경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 일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런데 주변이 시끄럽냐. 시끄러운 거는 기레기들이죠.
발로 뛰지 않고 게시판에서 놀면서 기사를 베껴 쓰는 기레기들. 요즘 보십시오. 뭐 하나 사건 터지면은 3박 4일 갑니다. 포털에 들어가서 다양한 신문을 보면서 다양한 뉴스를 접하자고 그래도 똑같아요. 단독이라든지 특종이란 거 구경하기 힘듭니다. 이 신문이나 저 신문이나 똑같습니다. 논조도 똑같아요. 토시 하나 들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내란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내란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는 뭐 변방에서 북이나 치는 포절 비슷한, 군절 비슷한 그런 처지지만은 다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저런 놈들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오체 분실을 한다든지 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궁형에 처한다든지 뭐 그렇게 잔인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법이 정한 내란 수괴에 대한 처벌의 최고 수위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딱 집어넣고 두 번 다시 햇볕 못 보게 해야지만이 저런 생각을 안 하게 될 겁니다. 뭐 처벌이 명사가 아니라는 그런 웃기는 소리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참 저 두 인간을 보고 있으니까 없는 불에가 부풀어 오르고 없는 아가미가 답답해집니다. 내일은 좀 더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